안녕하십니까. 통일교육위원, 서울시 통일교육위원님들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 통일교육센터에서 통일교육위원회 관련돼서 한번 통일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통일교육위원들이 우리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화통일교육의 실천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통일교육이 좀 더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포옹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단합, 화합 이런 차원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논의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 형식으로 썼는데 이 논문 형식에서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국문초록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 올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평화통일교육 기초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흔들리게 된 배경에는 남북 정상들의 어떤 만남도 있었고 북미 정상들의 만남도 있었지만 공감대는 확산됐으나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 통일교육위원들이 삶을 잘 녹아내리면서 그리고 냉정하게 평화적 토대는 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지향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저는 포용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로 평화와 통일 안보를 그 중심축으로 삼아서 우리의 평화통일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용력을 갖는 국민화합적 평화 통일 안보기를 구현하는 게 평화 및 통일교육이 아니다. 통일교육이다. 평화 및 통일교육은 평화점이라고 할 수 있죠. 평화점 통일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화통일교육이고 2020년대 통일교육이다. 이런 용어는 같이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 및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분은 평화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 평화는 결국은 통일을 위한 평화, 안보를 위한 평화죠. 그래서 같은 용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론에서 보면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우리가 잘 찾아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래도 많은 일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8년 4월 17일, 5월 17일, 9월 18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게 됐고 그리고 판문점도 만나고 해서 2019년에도 만나고 이랬던 일들이 있고 북미 회담, 그다음에 판문점 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평화 공감대를 이제 강화시켰고 여기에 따르는 많은 실천들이 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교육이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단단히 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역사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전개되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삼을 필요가 있죠. 지금 남북은 엄중합니다. 북미 또한 엄중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화 속에서도 긍정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의 토대로 했던 기본적인 평화 지향성 속에서도 통일 시민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 통일 시민들이 이제 강화 발전되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새 시대에 알맞는 평화 통일 교육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평화 통일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력은 어디인가? 그럼 바로 저는 단연코 통일교육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교육위원님들의 비판적 논의와 실천을 속에서 이러한 상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평화, 통일,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통일의지, 평화의식, 대북 안보 태세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통일교육, 뭐 반공교육으로부터 해가지고 통일안보교육에서 통일교육으로 진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모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방식의 통일교육이었지 틀린 통일교육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2020년대에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더 포용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는 통일교육은 틀린 것이고 지금의 통일교육은 옳은 것이다. 이러한 논법은 지금은 상당히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나름대로의 그 시대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리들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공감대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보면 포용적인 의지를 통해서 통일의지를 길러야 된다. 지금은 이제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하지만 이전에는 통일교육이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통일교육을 또 강조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와 이해를 통해서 통일교육의 공통된 내용들은 똑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보면 통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평화를 강조하는 평화통일교육이 있다 하면 다른 쪽에는 안보를 강조하는 안보통일교육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안보 그리고 같은 의미로 또 통할 수도 있죠. 평화는 곧 안보고 안보는 평화다. 이런 의미에서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북한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또 그렇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고 우리 내부 속에서 전쟁의 이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내용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관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의원님께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길은 그동안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갖는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공통점은 뭐냐? 평화, 통일, 안보교육에서 접목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그런 것들에서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통일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분들을 설득 내지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평화의 개념이 다양한 만큼 평화교육의 범주도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및 통일교육이라 해서 평화교육으로 통일교육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 이건 좀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파악할 수 있으며 종전선언으로 가는 이러한 추동력을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소극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평화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 적극적인 평화는 바로 우리 내부의 대북관과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상황, 북한의 실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보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무시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적극적인 평화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안보적 안정성을 위해서 통일교육위원들이 일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위원이 원하는 평화가 통일교육위원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통일교육이 과연 올바르게 돼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평화적 논의와 범죄에 진착하는 노력인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통일교육위원은 북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버젓이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평화, 어느 정도의 통일, 어느 정도의 안보를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불안정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들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위한 중요한 점, 바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입니다. 경청하는 통일교육, 틀리지 않는 다름의 통일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평화통일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 2021년에 이후 통일교육위원들은 점점 더 체계적인 평화 통일의 길을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려면 지금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이룬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통일교육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헤쳐나갈 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력들을 우리는 이해시키면서 자기의 논리를 내세우는 평화통일 안보의 무기를 삼아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포용력 있게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통일교육에 포용을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평화통일교육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당파성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더 크게, 그래서 이전에 있는 안보 통일 교육이라든지 이전에 있는 방공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틀린 것이다. 지금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들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다양한 입장의 통일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서론을 또 보면은 분명 우리 통일교육위원들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21세기 이후에도 세계적인 통일교육을 실행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강화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해, 협력, 평화, 통일, 안정적인 안보를 위한 우리의 분투,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안보라는 이야기도 인간안보라든지 국가안보, 사회안보 이런 것과 결합된 포용적 통일교육을 우리가 평화통일교육을 줄기차게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분단을 고척하려는 남북 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갖는 갈등적인 분출적인 의견들을 달래줘야 합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도 분명히 평화는 무슨 평화, 통일은 무슨 통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달래주고 그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2020년대 통일교육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다름을 인정하고 간용하고 적대적임을 줄고 그래서 평화공존을 실시하는 평화통일적 기초를 쌓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건 나부터도 실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임에도 그걸 해나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화의 인식이라든지 화합과 소통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인식, 평화의 인식, 화합의 인식, 소통의 인식을 우리가 진척해 나가야만 거기서 많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평화통일교육은 전통적인 평화교육이 말하는 이러한 인종적 편견, 전쟁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고 반핵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보 교육을 접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화라고 얘기하면 전통적인 교육, 평화 교육, 전통적인 안보 교육과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접목될 수 있고 우리가 전쟁을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관계, 적대적 관계 청산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평화통일교육에 있어서 동북아 세계평화에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어떤 상황을 인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중국, 일본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우리의 또 기초적인 삶의 터전인 천연가스 이런 거와 많이 관련돼 있죠. 이걸 가져오려면 북한과의 또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화 안보의 안정감 우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통일교육위원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는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와 통일, 안보를 이상적으로 논의하는 담대한 현실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북한 실체를 잘 모릅니다. 북한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모르지만 북한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를 모르면서 우리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분명히 남북한 간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정확히 모르고 북한도 우리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서로 알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올바른 실천의 만남 그리고 거기서 실천과 이해를 우리가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 편향이 상당히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이체스 바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논쟁은 논쟁하되 그러나 이것이 교조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권도 존중하면서 배려도 하고 정의, 책임, 조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정의가 남에게도 정의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떤 편향된 정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통일을 반대한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이유에 따르는 답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통일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논의들에 대해서 경청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더 증폭하지 않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또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통일교육위원회 실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향에 대해서 거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등교육부터 해가지고 중등, 고등교육에 가서 평화 논의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논의들, 이것들을 파악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적인 통일교육은 평화 통일교육,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단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비핵화가 안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그 사항들, 남북한의 사항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항들을 극복하려고 핵과 미사일을 가장 싼 값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교육만을 강조해야 될까요? 평화교육 안에 있는 안보교육, 북한 실태교육들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도 해야 되고, 평화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교실 내에서나 현장 내에서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의 교육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대화, 대결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존속을 유지하려는 김정은 정권과 핵보유, 실제 활용을 강조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한국 그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주체적인 이러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고, 그런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교육은 계속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평화와 통일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잘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화를 향한 문화는 무엇보다도 사회에 있는 제도, 다양한 통일 문제 해결의 기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평화와 안보, 안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가 말하는 통일교육은 틀린 통일교육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대북 간, 대남 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간, 그 다음에 대미 간, 대중 간, 여러 것들이 결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에 평화만을 강조하고, 평화통일교육에서 안보만을 강조하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러한 궁극적인 평화 논의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들이 보면 여기 이제 언급은 안 했지만 명청교체기 때 명나라 청나라 사이에서 한쪽을 책함으로써 우리가 병자혼을 겪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중이 완전히 그 세력을 지금 확장하려고 아니면은 유지 발전하려고 하는 미국과 그 다음에 다시 성장하고 자기의 위협을 달성하려는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현상 유지, 변화, 안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양자를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주 맞는 답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했지만 사드 때문에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달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저렇게 어깃장애로 나온다고 해서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대화를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우리가 지금 상황은 지금 안 좋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라면 그 숙명을 위해서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바로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 같은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기서 냉철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오면서 점점 평화통일교육을 강화시켜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18년이나 19년 때는 상황들이 좋았죠. 그러나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동북아의 운전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탁상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운전을 잘해야 돼요. 동북아시아에서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종이짝 같은 종전선언, 평화선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종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이 쌓여서 평화의 길, 종전의 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화하겠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또 상황들을 또 파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통일교육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래 속에 역사 속에서 미래를 찾는 이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은 평화통일교육으로 점 찍었는데 이 점 찍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평화통일교육하면 이런 얘기다. 점을 생략하고 아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2021년에는 평화점 통일교육 이렇게 하지 말고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 평화통일을 향한 교육, 평화통일을 이루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안보를 강조했던 이러한 교육들을 뭐 안보통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들의 의미를 또 부여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있는데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뭐 아일랜드라든지 영국 이런 데서 평화교육을 해서 많은 화합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와 영국 관계하고 남북 관계는 이게 또 상황이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교육을 실시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을 찾겠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안보교육을 정교하게 실시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도 버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수용의 길로 나가는 것이 평화통일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1년에는 평화점 통일교육에서 점을 붙이나 안 붙이나 같은 얘기다 라는 것들로 올해서 포용력을 일렀으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평화에 점 붙여도 평화통일교육을 읽으니까 별로 차이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여간 그러한 그 양상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과 평화통일교육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틀리지는 않는다. 다만 이전 보수 정부가 보여준 편협성을 문재인 정부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듯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 통일점 안보교육이었는데 어느 팀인가 그냥 통일안보교육으로 그냥 갔어요. 이게 김영삼 정부 이전에 있는 노태우 정부 때 평화점 안보교육이었는데 그냥 통일안보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2021년에는 평화통일교육으로 해도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평화교육하는 분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평화교육이 곧 통일교육으로 강화할 수 있는 평화교육 자체의 의미는 크지만 이렇게 좀 어떤 관용성을 베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력을 각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진척을 해야 되고 그 진척 속에서는 선언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통일교육위원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자기에 있는 조직, 자기에 있는 사회, 자기에 있는 가정에 좀 더 평화통일다운, 좀 더 평화로운, 좀 더 화합적인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말로 통일교육위원이지만 당파적이고 계속적인 싸움을 일으키는 것들을 스스로 해나간다면 여기에 따르는 문제 해결은 누가 질 거라고 생각됩니까? 요새 보면 언론들이 더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도로라는 언론들이 국민들을 개도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더 당파적으로 내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론의 이 폐해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통일교육위원님들 엄선해서 많은 분들이 선출되고 그분들에게 명예를 이제 부여했는데, 이 명예를 부여한 것만큼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좀 더 평화로운, 좀 더 안정적인 이러한 것들로 행동하고 그러한 힘을 기울이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그런 노력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평화 통일교육이 분단 이래로 과거로부터 경험해온 지속 가능한 연속성을 유지함을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그래서 통일교육으로 왔는데, 이전에 반공교육 때 극악무도하고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나 그때 어떤 그 정서적인, 북한보다 상당히 어렵고 북한의 어떤 침략을 맞서야 된다는 이러한 중론이 있었고, 통일안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이러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고, 지금 통일교육도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안보교육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개량되고 의미 있는 대북간이라든지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평화로만 외쳐서 이런 설득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평화를 지키려는 능력,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안보 능력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각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총체적인 강화를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외국의 관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사자성어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우공이산, 우직한 사람이 산을 옮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듯이, 또 성동격서라는 얘기도 딱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 여러 나라, 어느 나라하고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미국과 잘 지낸다고 중국을 내칠 수도 없고, 중국과 잘 지낸다고 미국을 내칠 수도 없고, 일본과 지금 못 지내고 있죠. 일본과 못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갈등 관계지만 한쪽에서는 화합 단계, 한쪽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이러한 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복합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는 중국, 북한하고 계속 갈등 관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갈등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과의 갈등 관계지만 그것들을 화합하면서 분단을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동격서예요. 국방부하고 뭐 이런 데에서는 대북간이 뭐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현상적이니까. 그러나 통일부나 이런 데는 미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동격서 한쪽에서는 움직임이 크면 그 움직임을 해서 다른 쪽에서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필요도 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복합성, 안보와 평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17년 이후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운전자론, 이거 사실 뭐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외교관이라든지 유능한 군인들도 우리가 키워나가면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길러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 통일교육위원들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체제의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 넘어갔는데요. 통일교육위원회 진보성 있는 사람들이나 안보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있고, 보수적인 교육자들은 무장해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립적인 입장을 융합하는 노력, 양자를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되게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교육위원회 길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의미 있게 전개하고 현장에서 국민 각자가 말하는 평화, 통일, 안보 이런 얘기들을 잘 수용해서 이런 것들을 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참여자가 논의를 가능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육위원회는 솔선을 하고 솔선수범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어려운 길이죠. 그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말하는 다양한 통일교육을, 통일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통일교육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을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통일교육위원님들 내년 2021년에는 계속 발전해서 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그리고 각 협의회,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잘 발전해서 국가의 통일교육의 초석이 되시길 바라고 비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